주일이 또 다 갔습니다. 지난번에는 허정화 선생 발표로 기신론에 관한 공부를 조금 더 깊이 다각도로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해봤고, 오늘은 정토에 대해서 저도 그 겸사님한테 보내드렸고, 겸사님도 자료를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토를 하려고 했으나 저지난번에 숙제로 있었던 진공묘유 영명연수 과정에서 나왔던가요? 거기 그 문제가 조금 자료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또 오늘 또 저도 그 봉은사? 봉은사가 봉선사, 그 서울의 어디 쪽인가 잘 모르겠는데 미룬 스님이 주지로 있는, 근데 그 미룬 스님이 93세인가 되신다는데 짱짱하시더라고요. 말씀도 그러시고 내용도 그 진공묘유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정리가 되셨던데요. 그 진공에만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요즘 연세가 93세 이렇게 되시는데 양자역학하고 연결 지어서 설명하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구에도 하나 띄워 드렸어요. 지금 그 미룬 스님이 이해견 진공묘유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개만 지금 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그 하시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그 일본 불교 정토 불교 정토 진종이라고 그러죠. 호넨이 시작한 그 정토교가 있는데 그 정토교에서 그 제자가 하나 한 게 더 확대가 되어서 일본 반절을 차지해요. 그 정토 진종 해가지고 신난이라는 사람이.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정토에 관한 법문 정도가 아니라 왜 정토가 우리한테 가슴 절절히 닿는가 하는 그 사례와 그 내용을 아마 겸사님도 좀 모으셨을 거예요. 저도 조금 몇 가지는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랬더니 겸사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진공묘유 부분이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하고 오늘 가는 게 좋겠다. 근데 그거 하다가 보면 오늘 아마 거기로 끝날 거예요. 그러고도 답은 안 나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더군다나 오늘 세사님이 또 와주셨으니까 우리 법동님들 가운데 봉산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라닥의 박교무님, 그리고 저기 제가 김철중 교무라든지 또는 정민주 교무 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바빠. 그 사람들이 해야 돼, 사실은요. 아직 교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도 모르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지금 될란지 모르겠네요. 또 마침 캄보디아에 백시우 교무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공부를 꽤나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하면 좋겠는데, 일요일에는 7시에 또 우리 이런 공부를 또 해요. 중국어를 하면서. 이제 교무들이 중심이 되니까 서로 이 얘기들이, 깊은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까지 참여를 그 사람들이 해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러나 여기에는 또, 이 출가들이, 아직 전임 미다부 경지를 몇 분들이 상당한 경지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지금 우리 모구에는. 지금 전국에 이 원불교 공부를 하는 그 밴드가 몇 군데가 있는데 늘 어느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틀은 거기서 하기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불교 틀만 볼 게 아니라 그보다 확장된 시야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그 중에 최근에 제가 보내드린 켄 율버의 내용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어쩌면 거의
불교의 불이론이라고 하는 유마 또는 힌두의 쌍카라의 불이론 또는 서양의 어떤 그 신비주의 이런 전 영역대를 손을 대면서 한 켄 윌버라든지 또 저는 요 며칠 사이에 윌리엄 제임스의 그 종교 체험을 좀 살펴봤어요. 거기도 보면 신비주의도 그게 자칫하다 보면 원불교 식구들은 신비주의 우리는 배경에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신비주의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우리가 모르면은 그게 다 신비주의가 아니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까지 나가는 그런 확장된 속에서 원불교 교리도 봐야 하는데 오늘 여기에게는 그 진공묘유 요 문제가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신비주의 내지 불이론에 접근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지금 이 진공과 묘유. 요 문제를 오늘 아마 다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답은 안 나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건 자기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행을 겸사님이 조금 해주시고 누가 읽으실란가는 필요하면은 말씀하세요, 겸사님이. 예. 예, 제가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 때 그 영명연수 선사의 종경록 부분을 공부 좀 하다가 경사님께서 그냥 예사롭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제 꼬집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는 셈인데 자료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 종경록에서 소개한 그 부분이 원래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은 중국의 화엄의 삼조로가 하는 현수 법장스님 거기서 나온 글인데 사실 그 글이 영명연수 선사의 어떤 독창적인 글이라기보다 종경록이 워낙 여러 경전과 선어록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현수 법장스님의 글인데 번역 과정에서 제가 그걸 인용한 것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 나오는 그 번역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 원문도 나오고 원문에 구두점도 찍혀 있고 그걸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 정리 과정에서 구두점이 조금 다르게 찍혀 있고 그래서 번역이 법장스님의 원글하고는 엉뚱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요 9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먼저 그 부분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현수법장 스님이 서술한 그 문헌이 수화엄 오지 망진환원관이란 그래서 경록을 그걸 인용을 한 셈인데 거기 보면은 6관이라 해가지고 1자는 섭경귀심 진공관이 나오고 2자는 종심형경 묘유관이 나오고 3자는 심경비밀 원룡관이 나오고 그 뒤에 3가지가 더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3가지라는 것이 여기 이제 소개는 되어 있죠. 4, 5, 6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6관이라는 것이 여기서 다 뭐 언급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맨 먼저 하는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종경록 그러니까 그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번역과 구두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앞에 쭉 나오면서 섭경귀심 요 부분을 또 구두점 끊어가지고 앞부분에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뒷부분 진공관하고 연결되는데 앞부분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당 진공관에서는 해가지고 끝부분에도 법신을 나타내고 마음으로부터 경계를 나타낸다 하고 종심형경이 이 진공관 쪽에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법장 스님의 원문에 보면은 이 종심형경은 묘유관 쪽에 붙어야만 되는 겁니다. 6관 중에 하나로서. 그리고 앞에 이렇게 붙임으로 해서 내용도 사실은 조금 일관성이 없게 되는 셈이죠. 왜냐하면 진공관에서는 모양을 포섭하여 본체로 돌아가므로 법실을 나타낸다 했는데, 마음으로부터 어떤 경계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부분을 그냥 갖다 붙여버렸거든요. 사실 세 번째 심경 비밀 원흉관에서는 있는 그대로 붙여가지고 해놨습니다. 이것이 모두 구두점을 그렇게 찍어갖고 불교 학술원에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두점을 그대로 해가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지극한 법신은 항상 적광토에 머무르며 몸을 떠나 따로 국토가 없고 국토를 따라 따로 몸이 없다. 어보는 곧 마음의 모습이며 정보는 마음의 체다. 체와 상은 서로 걸림이 없고 어보와 정보는 본래 하나이다. 그러므로 경계를 거두어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을 앞에 봤거든요. 진공관에서는 모습을 거두어 채로 돌아가 법신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서 경계를 나타내는 구두점을 그대로 하니까 이것이 묘유관을 수식하는 걸로 되면서 마음에서 경계를 나타내는 묘유관 가운데서는 체에 의지하여 작용을 일으켜 보신을 성취한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경사님께서 체에 의지하여 작용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모유관 해서 이 묘유관이 영명연수 선사는 묘유를 현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이 법장 스님의 글이, 그러니까 영명연수 선생의 관점도 되지만은 원래는 현수 법장 스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현수 법장 스님의 관점은 뒤에 보면은 현수 법장 스님의 글이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 들어가기 전에 사실 제가 먼저 이 주제 자체를 진공과 묘유로 잡다 보니까 자료 정리 순서는 원불교 경전 법문집에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쭉 올려보면은 우리가 보통 원불교 경전이라 해서 다 막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막 지나쳐 버리기 사실 쉬운데, 우리가 정리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를 느끼거든요. 맨 앞부분에는 현재 좀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사전에서는 진공묘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건 여기서는 뭐 읽을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정리가 참고할 만한 정리라는 것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학술원의 불교 용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집필자 박서연의 한번 보지요, 선생님.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예, 볼까요? 예, 예, 그러면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한국 불교 문화 포털에 보면은
불교 사전이라 할 만한 불교 용어가 한쪽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서 참 우리가 이용하기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면 경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자 하시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 종류 4가지 준비했습니다. 첫째, 불교 학술원의 사전하고,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원불교 대사전하고, 그 다음에 저 대만의 불광산에 서 있는 불광대사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이 4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처음에 배치한 것은 불교 학술원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낭독을 다른 분이 한번 하자.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공묘유, 참된 공에서 발현되는 미묘한 있음, 참된 공으로부터 미묘하게 있음을 말한 것이다. 진공은 진여의 이치의 체로서 일체 미혹된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묘유는 인연으로 생기한 현실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묘유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한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공과 유는 불교 교리의 양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법은 인연에 의지하여 생겨나 존재하게 되므로 유라고 하고, 인연화합으로 생겨나 본래 제 성품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다. 범부에 집착하는 상을 깨뜨리기 위해 공을 말하고, 공의 치우침을 경계하기 위해 유를 말한다. 대승기신론과 유식 및 화엄에 진공에 관한 설이 있다. 진공은 공과 유의 상대적인 측면이 끊어진 것이다. 대승에서는 비유의 유를 묘유라고 하고 비공의 공을 진공이라고 한다. 편집적인 단공이 아닌 것을 진공이라 하고 범부에 망령된 헤아림에 의한 실제적인 유가 아니기 때문에 묘유라고 한다. 또 진공묘유는 유식에서 말하는 상성 가운데 하나인 원성실성에 갖추어져 있는 공과 유를 동시에 말한 것이기도 하다. 원성실성은 나라는 집착과 법이라는 집착이 둘을 멀리 떠난 경지에서 나타나는 진리이다. 아집과 법집이라는 이 2가지 집착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참된 공이라 하고 있음과 상대되는 공이 아니라 하나의 진실된 유이기 때문에 묘유라고 한다. 진공이기 때문에 연기한 모든 법이 완연하며 묘유이기 때문에 인과의 만법이 하나로서 그러함이다. 이것은 곧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의미이므로 진공과 묘유는 별도의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화합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공이지만 동시에 임시적으로 존재하므로 유이다. 이것은 세간적인 관점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진공묘유는 유식학에서뿐만 아니라 열애장 사상 계통에서도 강조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공은 허무주의가 아니며 현실에서 발현되는 미묘한 작용에 관한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더 나갈까요? 이어서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혹시 딱 집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은 그 다음 민족문화 백과 사전에서는 어떻게 했고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했고 하는 그걸 조금 읽어보고 난 뒤에 대조해가면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급하게 지금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민족문화 사전 쪽으로 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예, 불교에서 했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민족문화 이쪽에는 뭐라고 했는가 한번 그 다음 보시죠. 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진공묘유 정의 참된 공이 별도로 분리된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삼을 그 자체의 존재 양상, 곧 다양한 인연의 조합인 영기라는 불교 교리. 내용, 불교의 근본 교리 가운데 하나인 공은 이 세계의 만물의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음을 표방하는 개념이다. 대승불교 중간학파의 용수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가 바로 공의 뜻임을 천명하였다. 연기는 이 세계의 만물이 다양한 인과 연의 조합에 의해 생기하는 것이지 고정불변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이와 같은 공에 대해 예부터 몇 가지 잘못된 이해 방식이 있었는데 중국 화엄종의 승려 법장은 반야심경의 주석서인 반야바라밀다 심경 약소에서 이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공이 사물과 다르다는 견해이다. 이는 공을 사물과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물을 떠나 별도의 공을 구하는 것이다. 법장에 따르면 이런 견해에 대처하기 위해 반야심경에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였다. 둘째는 공이 사물을 소멸시킨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는 이 세계의 구체적인 사물을 소멸시킨 뒤 남는 빈 공간을 공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대처하기 위해 반야심경에서 색이 곧 공이다라고 하였다. 셋째는 공을 어떤 특정한 사물로 여기는 견해이다. 이는 공을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대처하기 위해 반야심경에서 공이 곧 색이다라고 하였다. 공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견해들을 타파하기 위해 불교도들은 진공, 곧 참된 공이란 이 세계의 사물 그 자체의 존재 양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 세계에 있는 만물의 관점에서 볼 때 만물은 고정불변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생성과 변화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만물이 공함으로 비로소 생동감 있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세계의 만물과 공의 원리가 서로 장애함이 없는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파악될 때 진공 그대로 묘유가 된다는 관점이 성립한다. 이는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관점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부파불교 시기 설일체유부와 같은 부파는 무상한 현실을 벗어나 무상하지 않는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려는 사유체계를 세웠다. 이에 따르면 열반은 무상한 현실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공묘유의 관점에 따르면 진정한 열반이란 이 세계의 현실 속에서만이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만물 자체에 공의 이치가 온전히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번뇌 즉 보리, 생사 즉 열반과 같이 대승불교에서 제창된 내용 역시 이러한 진공묘유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대승불교의 영향이 강한 동아시아 불교에는 진공묘유의 관점이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를 통해 대승의 불교도들은 기존의 염세적이고 소극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이 세계를 보다 긍정하는 적극적인 세계관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중국의 다양한 불교 종파들, 가령 화엄종, 천태종, 선종 등은 모두 일상을 떠나지 않고 불교의 진리를 구현하고자 시도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전래된 불교 종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대만에 있는 불광산에서 하고 있는 불광대사전입니다. 불광전자대사전. 여기서 진공묘유, 이 번역은 AI를 통해서 조금 했습니다. 예. 유식에서 말하는 삼성 가운데 원성실성은 아와 법이라는 두 가지 집착을 여의었을 때 드러나는 진리이다. 이 두 집착을 떠났기 때문에 진공이라 하며, 또한 소승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유에 상대되는 공이 아니라 하나의 진실한 존재이므로 묘유라 한다. 진공이기 때문에 연기하여 나타나는 모든 법이 분명히 존재하며, 묘유이기 때문에 인과로 이루어진 만법이 하나로 여여하다.
이것이 곧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뜻이다. 그러므로 진공과 묘유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원불교 대사전은 경사님께서 집필한 내용입니다. 원불교 대사전 진공묘유의 조화. 법신불 일원의 진리적 속성을 존재론적 입장에서 단적으로 표현한 말, 우주의 모든 현상, 곧 천차만별의 차별 현상은 진공묘유의 조화로 나타난다는 말이다. 원불교 최고 종지인 법신불 일원의 진리적 속성에 대해서는 진공, 묘유, 조화의 3속성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진공의 체성과 묘유의 조화작용이라는 양면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궁극적 실제로서의 법신불 이론 그 자체는 인간의 상대적 언어나 인식작용의 한계를 넘어선 초논리적, 초경험적 차원에 속한 절대의 경지라 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인간 차원에서의 가능한 한 최대의 이해 작업으로 불생불멸, 인과보응, 변불변, 유상무상, 진공묘유, 공원정, 이사, 대소유무, 동정, 도덕 등으로 제기된다. 이 가운데 진공묘유의 양면과는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 진리관이다. 진공묘유의 논리는 불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 사상의 전통적 논리를 계승한 보편적 진리관일 뿐 아니라 여타의 다양한 진리관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진공묘유의 개념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해석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법신불 이론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세계관과 종교 신앙관이 전개될 수 있다. 정전 이론상 진리 입장을 토대로 하여 진공과 묘유의 양면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이론상 진리를 본체론적 입장에서 본 진공의 체성, 그 자리는 대소유무와 생사변화와 선악업보와 기륭화복 등 일체의 상대적 차별 현상을 초월한 진공의 경지를 말한다. 그것은 모든 차별 현상의 근본 체성이므로 그러한 절대의 경지는 상대적 언어로 개념화하거나 표현할 수 없으며 일상적 사유로는 미칠 수 없는 자리로서 오직 일체의 언어와 사유가 끊어진 입정의 체험, 즉 무분별지의 직관적 깨달음을 통해서만 체득될 수 있다. 이론상 진리를 현상론적 입장에서 본 묘유의 작용이란 이론의 체성이 일체의 상대적 차별을 넘어선 무상의 진공체이나 그것은 물리적 진공이나 무기공과 같은 악취공이 아니라 공적 영지의 광명과 묘유의 조화작용을 포함한 신묘한 공이다. 공적한 가운데 영지가 내재되어 있어 묘유의 조화작용이 전개되므로 진여 본체로서의 진공의 체성에 바탕하여 묘유의 조화가 작용함으로써 천차만별한 현상세계가 전개된다. 그리하여 우주는 성주 괴공으로 변화하고 1월은 추나 추동과 주야로 운행하며 만물은 형형색색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생로병사로 변화하면 진공에 바탕한 묘의 조화에 의하여 우주의 삼라만상이 생사유전하고 선악업보가 상응하며 유무, 음양, 기륭, 화복 등 일체의 상대 세계가 끊임없이 펼쳐진다. 즉 진공 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토록 은연자재한다. 이론상 진리를 진공의 체성과 묘유의 작용이라는 양면으로 나누어 설명했으나 편의상 하나의 진리에 대한 양면적 관찰에 불과하다. 그들의 관계는 선우나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체와 용이 상직하여 둘이 아닌 상직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소태사는 이론상에 관한 개송에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화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고 하여 진공의 체성과 묘유의 작용이 둘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공 묘유의 양면관을 근간으로 하여 변불변, 유상무상, 공적 영지, 공원정, 대소유무 등 다양한 논리적 구조들이 전개되고 그들에 의하여 법신불 이론에 함축되어 있는 다양하고 심오한 다차원적 의미들이 조명되고 있다.
이론상 진리의 논리 구조로서의 진공묘유의 양면은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 전반에 걸쳐 불가결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요리도에 명시된 인과보응의 신앙문과 진공묘유의 수행문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명칭에서조차 진공묘유의 개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인과보응의 신앙문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법신불사언의 개념은 주로 진공묘유의 논리에 근거하여 전개된 것이라면 이에 비해 진공묘유의 수행문은 진공묘유의 논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공원정의 논리가 병용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전 4개의 낭독을 현타원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 저가 지금 쓴 부분인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때는 제가 그걸 더 뛰어넘어서 할 만한 정보도 또는 제 인식 능력도 안 됐기 때문인데, 지금은 더 파악 능력이 넓어지거나 깊어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논리상 이 방향으로만 봐야 할 거냐 하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 있어요, 현재. 근데 현재 이 사전에 써 있는 원불교 대사전에 있는 내용은 원불교의 일반적 견해예요. 대표적인 게 저희 스승이신 석산 한종만 교수님, 그리고 각산 신도형 교무님, 이런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이후에 종법사님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지금 운봉에 계시는 경사님은 채자리, 그 본래자리는 진공체고 현상적인 것은 묘유고라고는 안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경사님이 불교라든지 이런 걸 조금 깊이 있게 보시면서 이론상 진리를 한층 깊이 보셨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는 경사님이. 근데 저의 지금 이 견해도,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갔던 그 법장, 이제 동국대학의 교수 누가 하셨죠 아까. 그 내용이나 정신문화원에서 했던 내용이나 또는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낸 그거나 제가 한 내용이나 거의 비슷한 방향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체는 진공이에요. 그리고 이게 본체인데 다분히 묘유는 현상으로 넣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요 구조가 지금 네 분들, 저까지 포함해서 일관되게 지금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을 얘기할 때 이게 법신불이라고도 하고 상징으로는 이론상이고, 이 법신불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에요. 본원. 그리고 모든 존재의 본성이요, 이게. 그런데 본원 본성인 법신불의 본체는 진공. 그리고 진공 하나짜리예요, 이거는. 1. 그런데 묘유는 1이 아니라 다양한 걸로 전개돼요. 예, 이런 우리나라 고유신앙이나 기독교 신앙을 하면 하나님짜리요. 하나님, 하느님. 그리고 이 현상은 만유예요. 사은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죠. 요렇게 지금 본다면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본성으로서의 법신불은 진공이에요. 그렇게 보고 나면은 본원 본성으로서의 법신불 이루어는 그 자리는 진공이 본래 자리요. 그런데 그것이 만유로 전개될 때 사은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우주 만유. 그거는 묘유라 해서 여기다가 묘유를 갖다 붙인 거예요. 저는 지금은 어떻게 재구성을 해서 보냐. 지금 교학대학에 그 전에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방금 읽은 유진님이나 겸사님이나 세사님이나 봉사님은 그때 서울에 안 오셨으니까 그때 제가 그 논문을 보여드렸어요. 기존의 이 틀로 화엄도 그렇게 보고 있고 원불교의 그동안의 해석도 보고 있어서 요렇게 필자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좀 제동을 걸었어요. 제가 심사위원장인데 본원 본성 이 자리가 진공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게 진공묘유다. 요렇게 보는 관점으로 보고 그러면 현상은 뭐냐? 현상은 그것이 그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원이 수연, 인연 따라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또는 등차가 다르죠. 육도도 수준이 다 다르니까 그 근기 따라 인연 따라 나타나진 수연 진공묘유. 그러면 본래의 본체짜리 그 본래짜리는 뭐냐? 본연 진공묘유. 지금 허종화가 지금 그걸 많이 써요. 근데 원래 불교 용어로는 법이 진공묘유. 본래 그것으로서의 진공묘유짜리. 그리고 수연 근기 따라 상황 따라 보여진 것. 저기 우리가 사과를 생각하거나 보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나오신 모든 분들이 보면 사과하면 빨갛고 동그랗고 다 생각해요. 이건 우리끼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짐승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봐요. 아메바가 볼 때는 더더군다나 달리 봐요. 이제 이게. 우리는 그렇게 파악하는데 간애들은 자기들 근기 따라 그 대상을 파악하는 거라 이거는 그냥 묘유가 아니라 수연 묘유다. 그래서 본연 묘유 내지 법이 묘유, 법법자에서 너 이자, 그러할 이자, 법이 이 진공 묘유. 그리고 이거는 현상은 뭐냐? 현상은 사과 배는 우리가 이름 붙인 것이지 그건 사과 배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임시로 이름 붙인 거야. 그 자기들 편리 따라 붙이는데 아메바들이 볼 때는 까맣고 하얗고만 봐. 또는 우리는 7 색깔을 보지만 3가지나 5가지 색깔만 보는 존재들이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레이저라든지 적외선, 자외선까지를 볼 수 있는 불보사르 경지에서는 그 이상의 색깔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수연, 인연 따라, 수기, 근기 따라 전개된 법신, 그 근기 따라 전개된 일원, 근기 따라 전개된, 굳이 그 내용을 말하면 근기 따라 전개된 진공묘유. 그럼 본래 자리는 뭐냐? 본래의 진공묘유. 그래서 본연 진공묘유, 수연 진공묘유. 요렇게 지금은 저는 구별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겸사님하고 미리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 중에 2개 다 설명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어요. 그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다수가결로 정할 수도 없어요. 현재 원불교에서는 다수가결로 하면은
아까 민족대사전에 있거나 불교에 있거나 그 불광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나 다 그쪽하고 거의 같아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마침 제가 여기 모구에다가 하나 보낸 게 개인적으로들 보내려다가 그냥 모구에다 띄워놨어요. 미룬 스님이 얘기하는 법문에 그 얘기가 있어요. 본래 자리를 진공으로만 보다 보면은 진공이란 개념을 훨씬 넓혀서 봐야 한다. 근데 대개 본래 자리를 불교에서는 정멸자리, 적연한 그 자리만을 얘기해버린다. 근데 그 자리는 정멸만 있는 게 아니야. 적적하다면 적적의 또 다른 측면인 성성이라는 면이 꼭 따라붙어야 하는데, 그래서 석가모니가 얘기한 열반에 보면은 진공이라고는 한쪽 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라가정이라는 또 말씀을 또 하신다. 거기는 막 생생약동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 생각에는 이 법신불 자리, 우리로 불교에서도 법신불이죠. 그 자리는 진공만 얘기할 게 아니라 묘유를 함께 봐야 한다라는 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 미론 스님은. 근데 이 양반 논리도 상당히 타당하고, 그리고 당신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특히 양자역학하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양자역학에서는 그 현상 만유, 사과, 배, 사람 또는 무기물, 유기물 이건 전부 인간의 분별지로 바라본 세계다. 분별지를 넘어서 이 소립자로 들어가 보면 분자 수준에서 원자로 간다고요. 원자 수준이 더 들어가 보면 이제 퀀텀이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 자체가 퀀텀이죠. 퀀텀이 더 그 억분의 1 수준으로 더 분석해서 보면은 나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거 맞는 얘기인가 모르는데 그 양반이 하신 얘기예요, 지금. 그 나노로 바라보는 존재 분석을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을 억분의 1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힉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양자역학은 힉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진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이거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는 진공묘유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셔서 저는 저도 지금 두 생각을, 그 허종학 요문은 제가 가르쳤는데 거기 때에는 제가 본체 자리가 본원 본성 자리가 진공묘유다라고 했고 현상은 수연 진공묘유다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전 제가 허종학 요모를 가르치기 이전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봐서는 기존의 원불교, 아까 불교 사전에서 나오는 내용들, 불광사에서 나온 내용들 되게 요렇게 해석을 했고, 지금 아까 처음에 봤었던 그 영명연수가 바라온 진공관, 거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발단이 됐거든요. 그 영명연수가 바라본 묘유관, 거기에 법장도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양쪽 설명법이다, 이거는. 근데 설명법에 1층 그래도 현대 물리학과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기에는 켄 윌버가 바라본 의식 스펙트럼의 극치, 또는 유마가 바라본 불이론, 그 힌두에서 바라본 불이론, 이런 걸로 볼 때에는 제가 볼 때는 법이 진공묘유, 수연 진공묘유 요렇게 가는 것이 저로서는 지금은 그쪽을 지금 택해요. 제가 쓴 사전하고는 좀 다시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건 옳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선택하기 나름이고, 근데 지금 요렇게 얘기를 해도 굉장히 말이 어려워졌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거 막 왔다 갔다 해버리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나 정치학에 들여다보면
요 문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핵심 내용이 법신불 일원은 법신불, 이게 상징어는 일원이라고 하죠. 일원은 진공을 바탕으로 한 현상묘유냐, 저는 지금은 그쪽을 많이 선호를 안 한다고 그랬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기존에는 같이. 진공과 묘유, 이게 둘이 아닌, 이 중국 철학으로 말하자면 진공은 무극에 해당되어져요. 어떤 걸로도 극지을 수 없음이에요. 그런데 묘유는 태극이에요.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그거예요. 요게 지금 온불교 교수 중에서 이 분야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김낙필 교수가 중국 철학을 이해한 내용인데, 무극, 도가에서는 무극이 더 바탕이 돼요. 여기 지금 여러 법장도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전에도 설명도 그렇게 했듯이, 무극에서 태극이라고 하는 순서로 얘기를 하나, 제대로 된 유가 쪽에서는 무극, 태극을 둘로 안 봐요. 똑같은 하나를 한쪽으로 강조를 하면 무극, 한쪽으로 설명하면 진공, 또 다른 쪽으로 설명하면 묘유. 그러니까 또 한쪽으로 보면 그게 태극이 똑같은 것이. 그 설명법이 되져서 지금 굉장히 말이 어려워졌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상당히 눈여겨서 들을 만한 분들이 많고, 또 이거를 조금 어느 정도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지금 라닥에서 참여하고 있는 박동훈 교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지금 저하고 일요일마다 같이 만나서 공부를 하는데 중심 과제가 돼요. 지금 과연 어떻게 볼 거냐. 자, 여기까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뭐 선택은 각자 알아서 돼. 논의를 좀 더 해봤으면 하는 문제예요. 예, 제가 지금 경사님 말씀을 받들다 보면은, 예. 경사님께서 진공이라는 낱말 뜻을 예. 이 지금 사전을 집필한 사람들의 말한 의도하고 다르게 받아들인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진공을 비공의 공을, 공이 아닌 아니비자 써서 그걸 진공이라 그래 했거든요. 단공이 아닌 걸 진공이라 했고, 이 법장스님도 보면 옛날부터 잘못된 이해 방식을 세 가지 들었는데, 첫 번째 보면은 둘째 보면이 나와요. 이 세계의 구체적인 사물을 소멸시킨 뒤 남는 빈 공간을 공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cep덕시공 그렇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진공은 뭐냐? 사물 그 자체의 존재 양상이다. 근데 마치 지금 제가 들으면 경사님께서는 진공을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식으로 그 점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진공은 여기 보면은 진공 자체가 항상 묘의를 안고 있는 듯이 보이거든요. 이 모든 글에 보면, 제가 지적한 것에서 보면 이분들이 말하는 진공은 토론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예, 낱말 뜻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있을 때 진공이 뭐냐 했을 때, 진공은 뭐다 했을 때, 두 분이 말하는 진공의 낱말 뜻이 다르면 아무리 이야기 오고 가도 별 발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검사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입장을 달리해서 보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그게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논문 심사가 몇 학기째 지금 미뤄져 있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그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논문 주장자가 얘기한 기존의 원불교, 옛날에 제가 썼던 그대로 해도 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 안 되었으면 이대로 통과시키자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논문 기술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다른 교수들이 이유를 대는데, 그거는 논문 기술 능력이야 다음에 더 쌓으면 돼. 근본적인 진리관이 어떠냐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유교무라는 사람이 이걸 발표해서 나하고 견해가 다르다 해서 나는 거부하지는 않는다. 이건 이것대로의 옛날 나의 이 논법으로는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게 왜 달라지느냐? 제가 불교를 처음 공부하고 있는 도중이라 거의 이쪽으로 끌려가고, 원불교도 다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 스승도 이렇게 해주셨고. 그런데 현대 물리학이 나오고, 또는 귀신론을 지도를 하는데, 특히 귀신론의 계기가 뭐냐 하는데, 저는 귀신론이 그 계기점이에요. 진여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법신을. 근데 아까 겸사님이 얘기하는 진여 이전에 공이란 말도 요 의미로 썼어요. 원래는. 지금 법장도 그러고 대부분 분들이 진공에 초점을 두는 얘기는, 그 진공이란 말은 공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색즉시공, 공즉시공 할 때 공. 그러면 공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하면은 묘유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 본체에서는 설명 않고 전개될 때에만 써. 그러면 본래 자리에는 전개되어진 현상이 아니라 전개 이전의 무한 가능성, 그게 이제 태극인데,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빼버리고 해. 그래야 공짜리는 무자성이다 하는 그걸로만 할 뿐이지, 연기, 모든 건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다 할 뿐이지, 제가 볼 때는 기신론을 보면서 진여 설명을 여실공 그래요. 그리고 여실공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실불공이에요. 이제 요 말이 꼭 붙어요. 그게 기신론은 진여를 여실공으로만 가지고는 설명해낼 수가 없다. 여실불공이 들어가야 한다. 그 여실불공이 묘유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여실불공의 설명에는 무량성공덕이에요. 성공덕, 무량 가능성이에요. 요게 꼭 들어가요. 그런데 소태사님이 하신 개송에 보면 유다, 무다, 선이다, 악이다, 생이다, 사다, 상대관념 다 놔버려라 하는 것이 구공이에요. 그게 여실공에 해당되어져요. 여실공은 일체 상대관념 다 놔라예요. 그냥 텅 비은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여실불공이라고 했는데, 소태사님은 뭐라고 하셨냐? 구족이다라고 해서 구공구족을 갖다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원불교의 내용으로나 또는 이 기신론의 내용으로나 또는 현대 물리학에서 놓고 볼 때 그 진공만은 아니다. 그 자리는 보니까 무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리고 아까 유교에서 얘기는 무국이면서 태극, 태극이면서 무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인 양면을 다 포함한 용어겠구나 해가지고, 어떤 계기점에서 그랬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조금 이 분야를 계속 관심 갖다 보니까 이걸 통틀어서 하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래도 종합적이겠구나. 그냥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면은 아까 그 불교 사전이나 불교 어떤 교수가 했던 내용, 그건 불교 사전에 있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또는 그 대만에서 나온 사전, 또는 민족문화 대사전, 또는 제가 썼던 내용, 그냥 그렇게만 가도 돼요.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양면관을 다 포함해서 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 거냐. 그렇게 제 사유가 변해진 거예요.
지금 예, 헌타원이 지금 현타원 질문하신 내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마 또 특히 요 근래 켄 윌버가 얘기한 궁극 차원으로까지 가는, 근데 그 체험은 오히려 석가, 유마, 서양에는 플라톤 또는 마이스터 에칼트 또는 동양에 오면은 공자, 예수만 해도 그냥 그게 기독교에서는 이걸 보고 텅 빈 그래요. 일체 모든 거 다 놔버려라. 근데 텅 빈만 얘기하지 충만 쪽에 관한 내용을 별로 안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공이라는 표현을. 제일 우리 여기 고문부 멤버 중에 제가 자꾸 그 양반을 불러도 지금 뭐 가정 여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공성이라는 말씀을 써요. 공하고 조금 공성하고 달리 보더라고요. 공성은 훨씬 포괄적인 걸로 봐요. 공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공으로만 표현할 때는 여실공이고 공성이라고 할 때는 여실불공까지를 포함한 걸로 공성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걸 다 커버하려고 하시더라고. 귀주산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그러지 말고 아예 진공묘유로 우리 교전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었으니까 그 진공묘유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 어떨 것이냐라고 제 생각이 좀 변했습니다. 그런 기존의 이 방식으로 설명하는 내용, 이걸 저는 거부는 안 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한 설명법이 된다마는 왠지 취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분명하게 그 부분을 여실공이기만 아니라 여실불공이라는 얘기를 기신론에서 표현하듯이 미룬 스님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양반 살아 계신가 봐요. 지금 짱짱하시던데 93살인가 되신다는데. 봉원사 아마 주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봉선사 계셨다 봉선사? 합니다. 봉선사. 서울의 봉선사, 예, 예. 그저 예, 강동에 그리고, 있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제가 봉선사 계셨고요. 제가 경사님 말씀을 받들 때는 보면은 결국 낱말 뜻의 범위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용자가 조금씩 다르게 쓰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낱말 뜻의 문제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산용자 법원만 보더라도 진공이란 말을 여기서 모든 상대가 끊어져란 말만 가지고 보면은 여기는 무량성곡이 포함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상대 끊어져 버리면. 아니요. 무량성공 넣을 때 상대를 다 넘어서는 건 상대는 끊어지는데 절대의 묘유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하기 묘유를 조금 상대로 나름인데. 예, 악화시켜 놓고 예.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진공할 때 진짜를 갖다 붙인 건, 글들을 보면은 왜 진을 갖다 붙였느냐. 그 안에 무량성공덕이 포함되기 때문에 진짜를 갖다 붙인 것이다. 그래 볼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거기까지 저는 그렇게만 한다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묘유를 쓸 때 보면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프리즘화해서 나눠질 때 상대화될 때의 묘유를 쓰고 있는 점이 지금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 묘유의 낱말 뜻도 무량성곡도 포함하면서 예. 모든 차별 현상도 다 포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주 대자연의 사람들이 아닌 그냥 모든 존재를 볼 때 아무 어떤 차별하는 마음이 없이 있는 그대로 놔두어지는 모든 현상 세계는 글자 그대로 어떤 묘유심의 차별 현상이 없는 그야말로 이런 자리에 합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을 놔두는 거나, 일반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마치 변상 구공내에 있는 돌멩이처럼 어떤 일원상 자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묘유가 모든 이런 차별 현상 세계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 따로 이 세상을 진공과 묘유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흔히 체와 용으로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글이 대부분의 글인데 만약에 묘유가 현상세계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 현상세계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여 포함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여기 아니, 정사정사법위에도 보면은 예. 묘유를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예. 조화는 진공묘유의 조화인데 만상을 통하여 자재하나니 은연이 생략됐고 보거든요. 그럼 은연 자재하나니 이는 일원의 묘유요. 이렇게 해놓고 정산종사님은 뒤에 이제 생멸결여와 선악가보는 인과로 따로 이제 분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묘유의 낱말 뜻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은 그런 거 다 차별 현상을 다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묘유란 낱말 뜻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묘유는 그런 의미로 처음부터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하고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보조의 수심결이나 진심직설에서 그게 왔어요. 묘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조국사가 묘용이라는 말을 써서 묘용이라는 말은 묘유 같은 말이라고 봐도 돼요. 뭐 지금 중사는 이걸 자꾸 구별하려고 그러는데 묘용이나 묘유나 같다고 봐요. 근데 보조가 그냥 묘용이라고 안 했어요. 이걸 원불교에서 제일 강조한 분이 승사님이었어요. 만덕산에.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타나고 육도로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묘용이다라고 해서 나타남이 전부 묘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보조 스님 당신도 좀 틀린 거 있잖아? 하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수연을 꼭 붙여요. 여기다가. 따를 숫자, 인연연자. 요게 있더라고요. 인연 따라 근기 따라 전개된 묘용이라고 그랬지 그냥 묘용은 없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도 모든 것들은 우주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나타나고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주가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온 거예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찰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관찰자가 없으면 그게 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관찰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보니 저게 달이고 저게 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은 인간의 관찰자의 의식 없이 저절로 그냥 그게 있거니는 없어요. 그거는 전부 프리즘화 되어서 그 의식이라고 하는 스펙트럼 그 사람 수준의 의식 스펙트럼에 따라서 존재 현상이 나타나서 현상은 본래 법신이 아닌 상태가 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무한한 법신인데 그게 굴절돼서 그 프리즘화 돼서 나타난 거. 그리고 제일 약점이 뭐냐면 묘유 문제예요. 묘유를 현상에다 갖다 바로 붙인 것이 보조만 해도 보조를 잘못 읽으면 수연자를 빼버리고 읽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전부 수연을 넣고 아까 법장이 얘기하거나 불교 사전에서 얘기하거나 대만 불광사에서 한 얘기나 전부 거기에다가 묘유를 한 걸 보면 수연이라는 말이 가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기 따라 관찰자에 따라서 전개된 현상세계지 그거 관계없이 그냥 현상은 현대물리학에서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를 맞춰서 정치하게 얘기하려면 그 전에 제가 썼던 내용보다는 법신불은 기신론에 있는 것 같이 여실공, 여실불공, 개송에 있는 것 같이 구공, 부족인데 구공은 뭐냐? 일단은 부정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무국같이. 절대 긍정이에요. 아니, 절대 부정이에요, 이게. 그런데
묘유는 뭐냐? 절대 긍정이요. 그래서 절대 부정과 절대 긍정이 둘이 아닌, 그래서 한 말로 하지 않고 아드바이타 해가지고 불이, 둘이 아닌 불이론이 불교에서도 힌두에서도 또는 서양 철학에 또는 근대 심리학에서도 거의 이걸로 지금 가고 있길래, 더더군다나 현대 물리학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걸 보면은, 아, 과거 용어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걸 오늘날 버전으로 재해석을 하면 그 법이 법신불, 법이 그 법이 법신, 법이 이론이죠, 이게. 그리고 수연, 근기 따라 전개된 수연 법신불, 요렇게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본체자리를 여식으로, 이 불교 사전에도 돼 있고 또는 불광사도 그렇게 돼 있고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쯤 와서는 이쪽으로 종합을 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훨씬 포괄적인, 그냥 민중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더 어려워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놓은 것도 한 방법은 돼요. 그러나 치밀하게 설명을 해주려면 이런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겠냐. 요게 지금 아까 이 유진 이 현타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면은요. 예. 그러면 그 수연 묘유가 근기 따라 수연 관찰자의 묘유가 수연 진공묘유라고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수연 묘유가 근기 따라 분광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 그 분광 이전의 본연 진공 묘유와는 어떻게 하나인 겁니까? 제가 그 전에 화살 표시를 했죠. 그저 부등호하고 등호 같이 있었던 거. 법신 네, 1원이죠. 네, 그 다음에 사은, 그 다음에 만유. 이것을 이 본질에 있어서는 같아요. 등호가 들어가요. 그런데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볼 때에는 법신 쪽으로 갈수록, 만유 쪽으로 갈수록 좁아요. 그래서 등호, 부등호 걸로 봐서 요게 오늘날 신학에서, 기독교 신학에서 그게 나오는 게 범신론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받아들이겠다. 저 스피노자 이후의 이 의견은.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정치하게 말하면 범죄신론이다. 라고 해서 본질에 있어서는 같아요. 방금 지금 현타원이 질문은 어떻게 해서 하나입니까? 할 때는 법성계에 있는 일미진중 일즉 다고 다즉 일이에요. 상징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일이기만 한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는 상으로 보면 차이가 나요. 그 초월의 영역을 부정하면 안 되겠구나 한 것이 특히 율보가 발견해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수연 진공묘유하고 법이 진공묘유하고 어떻게 하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하려면은 범죄신론이라는 용어, 이건 상당히 젊은 애들도 이제 알더라고, 지금 어물교 식구들은. 요 용어, 그리고 지금 라닥에 있는 그 박동원 교무라도 볼 때는, 오늘 또 우리 집에 어떤 교무 하나가 논문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포월론으로 얘기하면 돼요. 포자는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신 그 자리는 어떤 무엇으로도 내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초월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월을 넣어서 포월, 내재이면서 초월이면서 내재, 이건 뭘 인간의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포월론 내지 범죄신론, 요 용어가 지금 현타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상당히 설명할 수 있는 논법으로 지금 그 신학계라든지 또는 이 영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제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예, 설명이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교수님의 주장을 조금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질문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죠. 들어서 자꾸 네.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지금 말씀들이 오히려 그 하나짜리를 어떻게 보면 나누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짜리를, 네, 예, 네. 지금 본연 진공 묘유, 수연 진공 묘유 하면서 예, 오히려 그 자체를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교수님께서 그 대사전에 쓰셨던 내용과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사유가 진일보했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그렇죠. 네, 정리할 필요가 그 전에 있다는. 한 내용이 틀린 것도 아니야. 네,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더 확장된 이 사고를 종합해서 더 정치역에 정리를 해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숙제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누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누기만 하면 본연과 수연이 마치 두 개의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우리 현타원하고 따로 전화할 때도 가끔 얘기하는데, 체험력에 제일 약해. 거기는 완전히 몸뚱이나 에너지는 불량도체야. 그래가지고 그게 탁 안 와. 그리고 사유를 거쳐서 그걸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둔 센스야, 지금 보니까. 근데 그 둔 센스가 장점이 있는 게, 그걸 빠른 눈으로 하나짜리로 탁 돌입이 되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둔 센스인 이유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하나로 볼 거냐 해서 어떤 사람은 그 교무들 중에도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도 며칠 전에 또 어떤 교무가 상당히 어떤 체험을 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대개 보면은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귀신론 할 때도 이 부채 현상 얘기했죠. 귀신 붙는 거, 영체가 붙은 거. 그 어떤 사고와 그 어떤 신념 체계로 딱 굳어버려야죠. 그래가지고 그걸 못 벗어나, 이게. 그런데 이걸 완전히 손바닥에 놓고 보듯이 다 법이 진여와 이런 진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본 분들은 석가모니라든지 극영지의 이분 분으로 미루긴 미뤄도 예수도 뭐라고 했냐. 제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십자가를 받으라면 바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전부 참나 하느님한테 다 바쳐버려. 그게 수은 선생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해서 하나짜리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 체험으로는 참 긍지도 갖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끝없이 모시고 끝없이 무한대로 열어나가는 이 형이 종교 신앙 형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하나 체험, 하나 체험을 그 전에 대표적인 게 돌아가신 서사님 같은 경우에요. 대각전에서 좌선을 하는데 알겠어 아주. 거의 봄철인데 감이 솜씨가 탁 트는 게 보여. 저기 눈에 선연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그때 오고는 그 뒤에는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한 체험 쪽에서 내가 거기에 이르렀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한없이 무한대로 열어놓는 신앙적인 자세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법신불하고
법비 진여하고 수연 진여하고 이게 좀 차이를 이런 개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사유가 우리 속에 있으면 조금 겸손해지겠다라고는 생각이 좀 나서 지금 그 얘기를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진님은 알아듣고 있어. 무슨 내용인가? 혹시 겸사님, 예, 지금 수연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제가 자료 하나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이 자료는 천태정에 개조할 수 있는 천태지 예, 대사의 마하지관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채지는 진공에 비유하고 수연은 묘유에 비유한 것입니다. 거칠 지자. 지 자체가 이대로 진실인데 진공이라 하면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끈을 단 단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항상 대광명이 우주를 비추면서도 항상 적적합니다. 이렇게 시는 진공이면서도 또한 수연이니 시를 전환하여 바로 작용하면 그대로가 수연이며 묘유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정멸하다 해도 진공 이대로가 묘유이므로 적이상조하고 아무리 천만 가지로 변동하고 무한한 활동을 해도 항상 정멸하여 조이상적합니다. 예, 이와 같이 신은 정멸하면서도 항상 비추고 진공이면서도 묘유이므로 신은 시가 아니면서도 시가 되어 마침내 상차하고 쌍차, 상조합니다. 예, 네, 상조는 쌍조, 한자로 바꾸면 이래 됩니다. 예, 예, 예. 이게 천태지자 지대사의 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연을 이렇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 법문을 받들면 천태지자의 경우도 묘유를 수연으로 본 거예요. 묘유를 법신 그 자체, 법이 묘유 쪽은 별로 없으시고, 수연 묘유 쪽으로 주로 보신 거예요. 이거는 법장도 그러고, 과거에 불교 오셨던 분들은 거의 논법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진공의 해석을 예, 지금 경사님하고 조금 다르게 보는 거죠. 낱말뜻이 제가 볼 때는 낱말뜻의 문제예요. 이 용어를 지금 법장 스님이나 뭐 영명연수 선사나 이 보조국사 진누리는 어느 분이든 생각 자체가 경사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 진공이 텅 빈 진공이라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단지 단어 선택에 있어서 진공묘유를 이제 경사님 생각하고 좀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생각 자체는 전혀 다른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생각에 다른 게 아니고 용어 선택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귀사님도 그러고 진공에 관한 거기에 무한 가능성을 묘유를 포함하고 있다라고는 그냥 지금 털털스가 그거 강조해요. 완공, 적공만이 아니라 무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해서 이상 원공원을 때 그 원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상 이 두려웠던 공은 털털스도 상당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에 관한 하는 아까 겸사님이 질문한 것 같이 이분들이 설명한 공이라는 개념하고 제가 얘기한 진공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 저는 진공만이 아니라 묘유까지를 포함한 공을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공 속에 그걸 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공의 개념은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근데 단 그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묘유를 얘기할 때 묘유는 본체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본체가 전개된
프리즘화 이후에 닭이 다양하게 전개된 것, 그걸 묘유라고 봐요. 요점이 차이가 나는 게 수연되어야 묘유가 돼요. 수연이 아니면 묘유를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수연하고 법의하고는 구별이 없는 본래 그 자리를 하려면 진공 묘유가 다 법의 진여의 여실공, 여실불공, 구공, 구족이 다 들어가야 하고, 지금 이 양반들이 얘기한 용어를 긍정한다 해도 묘유를 할 때는 항상 수연된 이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의 묘유 용어 한도가 조금 한정적이에요. 그래, 마치 김낙필 선생님이 강조하듯이 무국이면서 태극, 태극이면서 무국이라고는 이 내용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어느 게 옳고 그런 건 아니라고 지금 했었어요. 자, 요 정도 해서 이제 토론을 조금 넓혀서 봉사님, 그리고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예, 그 겸사님이 말씀하신 그 진공 개념에는 진짜를 넣었기 때문에 공에 진짜를 넣었기 때문에 진공 그게 이제 눈치를 채였는가 모르겠는데 겸사니 진공 묘유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진공 묘유를 진공이라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의도는 거가 있어. 거기 그러니까 묘유를 수요 묘유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 이미 들어 있으니까 묘유가. 예, 그러니까 그리 말하면 안 되고 헷갈리 버리니까 우리 법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진공 묘유를 채자리에다 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묘용 중사님이 말한 묘용과 묘유를 구분하는 것을 아까 경사님은 그것도 좀 불필요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묘용이 인과거든요, 인과. 그러니까 진공성 묘유심 인과리 실체기로 보면은 인과를 떼놔 버리면 현상적인 것을 인과로 봐버리라고. 그러면은 이제 본체적인 것만 남으니 그게 진공묘유라. 진공묘유가 인과 이치 따라서 실체기로 나타난다고 보면 그걸 묘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도 겸사님은 그리 또 안 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묘용이에요. 인과의 법칙이 묘용이라고. 그러니까 그 겸사님 말하는 진공 진짜를 넣어가지고 진공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미 내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진공 묘유를 두고 한 말이고, 예.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묘유는 인과 이치 따라 나타나는 실체를 말한 거란 말이야. 유무자리를 말한 거라고, 유무자리를. 그러니까 간단해. 내가 잠깐 그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갖고 내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예, 이것만 알아도 되거든. 아까 그 겸산이 말한 거는 그 원리편 2장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묘유가 또 강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자제한다 하니까 또 현상적인 문제가 대우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지. 그래 하니까 그거 또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이제 한마디만 이어서 말해드릴게. 그러니까 진공묘유와 공적 영지가 다릅니까? 같다고 해서 하셨거든. 그에 바탕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요거의 서론인데, 진공성은 상대가 끊어진 절대 자리로서 이론의 진리 가운데 제일 공한 것이요. 묘유심은 적적한 이제 성심이기로 설명할 때 이 말이야. 묘유심은 적적한 가운데 영영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실체기는 사은이요 인과리는 순환하는 이치다 그랬는데 이 네 가지를 사람 안에 나누고 보면 여기 보세요. 성은 진공이요. 성은 일년 미생전으로 꿈을 때요. 진공입니다. 진공. 근데 심은 묘유거든. 심은 희로애락의 분별심은 없어도 분별 낼만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서 대중심이 있는 거고 영영함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 분별 안 됐어요. 지금 전부 다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아침 초두에 읽었던 모든 것들이 묘유를 나타난 이미 분별되는 것으로 봐버렸거든. 아니에요. 묘유 자리는 희로애락의 분별심은 없어도 분별 낼 만한 요소가 있는 거. 그게 겸산이 말하는 진공이에요. 내가 말하는 진공묘유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공묘유를 아직 분별 안 나타난 자리란 말이에요. 진공묘유는 나타나면 인과의 이치 따라서 나타난다고. 네. 요것만 알면은 그러면 이제 공적 영지하고 비춰보면은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그놈 진공묘유와 공적 영지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공모의를 설명하기가 자꾸 어려우면 공적 영지에다 갖다 대버리란 말이야. 공적, 고요한 가운데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그놈 아직 분별 안 됐어. 그러니까 영영한 감이 있어. 알고 있단 말이야. 알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가 진공 자리가 아니고 알고 있는 자리라고 그게. 공지 영지한 자리, 영지 불매하여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공적 영지와 더불어서 진공모의를 설명하면 쉽게 되지 않겠느냐. 내 말도 못 알아듣다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그 본체 자리가 진공모의라고 성향을 갖고 있는 무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놈이 진공모의지. 그거 없으면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인과이치가 아무리 있다 손 치더라도 인과이치에 따라 나타나거든. 그게 지금 말하는 상대성 이론이고. 그러니까 그 놈을 갖다 자꾸 건드려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이제 경산님도 이 중산의 그 이론에 이제 조금 아까 말씀을 갖다가 했었는데 묘용과 묘유를 나누어지는 저는 묘용을 인과이치로 보거든요. 진공묘유는 본체 자리에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누가 아무리 내를 설득해도 나는 안 바꿔질 겁니다. 됐습니다. 그만할게요. 예. 안 바꿔진다고 딱 고집을 피면은 한없는 불도의 진입이 한정시켜버린 거니까. 지금 경사님도 지금 아까 대사전에 쓴 것에서 내가 아까 현타원이 물어보실 때, 어떤 근거로서 그랬냐 할 때 나는 옆에서 내가 듣고 있었거든. 그때 경산이 한 소식 했어. 이렇게 갈락하다가 뭐 뛰어드는 것 같아서 말로 못했지. 전에 그 쓰던 때에서는 지금이 한 단계 진급한 것도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한 단계 진화된 게내죠. 지금. 예, 현타원님 제 말 이해가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고. 공사님의 말씀이 예? 이거를 사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봉사님 말씀은 지금 정산종사 법문으로 결말을 지은 거야. 예. 그래서 본성 자리에서는 진공체다. 그런데 본성, 정신, 마음 할 때에 마음으로 가면은 묘유다라고 지금 하셨어. 지금. 그런데 본체 자리에는 분별치가 없어요. 무분별치야. 그리고 분별할 때에는 현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금기 따라 현상으로 나가. 그때 상으로 나갈 때는. 그래서 본체와 현상과의 그 사이 관계점을 그렇게 신, 마음, 뜻 요렇게 이 법문 가지고 이걸 그냥 딱 가름해버리려고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어. 그거는 성품, 정신, 마음, 뜻 그때 법문이고 제가 소개한 법문은 그 법문 아닙니다. 원리품 2장만 해도 원리품 2장은 진공체야. 핵심은. 그게 가장 본체야. 그리고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나타난 것이 그 양반 입장에서는 묘유야. 근데 불교 쪽에서 보면 그것이 묘유가 아니야. 정산종사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무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묘유심은 희로애락의 분별심은 없어도 분별 내면한 요소가 있는 것이라 했지 분별심을 내는 그 마음을 말한 게 아닙니다. 분별을 희로애락 말고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별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소가 있지 분별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되면은 어떠한 상대가 안 넘어설 수가 없어. 상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분별하기 시작하면은 무분별 경지여야지 상대를 절대가 되지. 분별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돼버려. 그러니까 요소로서 존재한다고 본다. 바탕으로서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과는 시작하면 안 되지. 그것이 이제 직접 인연 과보로 전개되는 과정을 말해.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떤 법문 가지고 딱 결론하기가 지금 어려운 같이 검토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예요. 자, 이제 제 생각에는
묘용과 묘유를 분리해서 보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묘용은 인과의 이치다, 인과다. 이렇게 보면은, 보조가 묘용으로 썼거든, 거기다가는. 그러니까 그 그때 인과로 묘용이, 봐버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묘유가 묘용은, 같대. 묘유하고는 다른 성격이단 말이에요. 예. 아니, 보조는 묘유란 말을 안 썼어. 묘용이라고 말을 그냥 하나만 썼어. 자, 세사님, 세사님, 지난번에, 예, 세사님 들어오셨네. 예, 일찍이 들어오셨어. 시작하기 전부터 오셔서. 우리 세사님, 지난번에도 하실 말씀이 있으셨고 했는데, 시간 다 뭐 가버리네.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세사님이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47분, 10분은 하겠어요. 이게, 안녕하세요. 예, 오영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잘 받들었습니다. 여러 말씀들. 그리고, 이 핸드폰이 날 닮아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고장이 날라고 그래서 지금 3분의 2만 살짝 틀어놓고 예, 말씀을 괜찮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잘 들리죠? 들리기는.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근데 이게, 오늘은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잘 말씀들 잘 받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다 나올 건 전부 다 나왔는데 더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제, 제 생각을 지난번에도 이 진공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예, 사실 이 뭐 유무 이 은연자제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인도의 초창기 베다 경전에도 유무 찬탄계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제 오늘날의 얘기는 아니고요. 아주 우파리 사태에 이르러서 또 힌디 사상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 시대에 와서 이게 바뀌고 대승에 들어와서 이제 대승 공사상으로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리고 그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근데 언어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거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진공묘유, 묘유의 드러남, 그거를 원불교에서는 조화라 그러고 또 묘용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묘유의 드러남이 묘용이지. 묘유. 그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 좋습니다. 묘유의 드러남, 옳지, 좋습니다. 법칙에 드러남이 의해서, 예, 법칙에 의해서. 묘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전부 단어, 글자에서 부처님은 인도말로 했지 한문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오다 보니까 진공묘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두 가지 같잖아. 하나를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게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부 하나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타타르타. 본성자리에 들어있는 무량한 공덕 아르타. 그놈이 뭐유라고, 그놈이. 그게 진공묘유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진공묘유는 부처님 쓰는 나라 말로 하면은 한 단어라고. 그다음에 나는, 그게 또 티벳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만달라 그러잖아요. 만다라. 만달라가 뭐야? 만달라가 만다는 하나란 소리고 한 마음이란 소리고 라는 완전한 완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라는 얘기라니까 그 완전한 하나가 진공명. 왜 완전해? 없는 거 없이 다 있으니까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게 들어있으니까 드러나지 드러나 있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뭘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 원래 본연 청정한 자리에 들어있는 빛나는 공덕,
예, 무량한 공덕이 있다 이 말이야 원래. 예, 있으니까 드러나지 없는데 뭐가 드러나요? 옳지. 예, 예,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공명령. 인도 말로 하면 만달라 그런다면 만달라. 완전한 하나의 세계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원어로 하면 이렇게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무님들 법문하실 때 보면 저 이론상을 봐라. 저 이론상이 무슨 뜻이냐? 텅 비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법하시는 분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텅 빈 게 아니라 허공처럼 텅 빈 게 아니라 허공은 뭐든지 다 담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허공이지. 그리고 그걸 허공무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조작심 없이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게 허공이지. 그러니까 진공묘이라는 거는 unlimited potential이야. 예? 하나의 그 unitary field with unlimited potentials. 안 되는 거 없이 다 되는 공덕을 끌어안고 있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원나라 말로 하면 다 한 단어라니까. 이 중국말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두 단어로 와요. 그 요걸 또 다시 내가 하나로 요 본문 나와 있는 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아이고 이게 긴데 일극이 원극이요. 일극이 원극이다. 일극 하나 일자에 다할 극자예요. 그 다할 극자는 그거 하나뿐이다 그 소리예요. 다할 극은 극자에 한 20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는 지극하단 말할 때 많이 극자가 나오는데 일극이 원극이다. 하나 그거 하나뿐인데 만유가 한 채성인 거 그거 하나뿐인데 그게 안 되는 거 없이 다 된다 이게 그걸 원극이라고 그래. 일극이 원극이다. 이게. 일극이 원극이다. 그 원극이 바로 묘유야. 그러니까 하나짜리에 원극이 들어있는 거야 같이. 일극이 원극이요. 일극이 원극이니 현극이고 현극이자 묘극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이 어려운데 중국말로 써서 그래요. 다시 이건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일극이 원극이니 현극이요 묘극이다. 그러니까 이 현저예요. 하나 그것뿐인데 그거 하나가 원극 안 되는 거 없이 다 되는 공덕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상세계에 와서는 현극이다 그래. 가물현자 있죠? 현극. 현극. 네, 가물현자. 가물가물하다 그야. 그건 왜냐? 아이 다 드러나는데 안 보여. 뭘 잡으려고 그러면 없잖아. 그래서 손바닥을 묘지, 딱 그게 묘지, 어? 묘라. 예. 아니 그게 이제 안 보이는 게 다 드러나 보이는데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음, 그래서 시지불견, 청지불문, 그렇지. 촉지부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현자를 써요. 현극. 근데 그 현극이 또 묘극이야. 현묘해. 묘할 묘자. 그건 뭐냐면 없는데 드러났어. 없는데 뭐가 눈에 안 보였던 게 드러났다 이게 낱낱이 다 드러났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현묘 그러죠. 현극, 묘극. 그래서 현묘하게 은연자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상이라는 건 법신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건데 하나짜리인데 그 하나짜리를 이제 한문으로 막 설명하다 보면은 하나짜리는 체라고 그러고 근데 체가 오정량이를 오형세를 체라고 그런다면 오형세의 본래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체성이라고 그러지. 체성. 그러니까 그거는 완벽하다 이 말이죠. 완벽하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극이 원극이고 하나뿐인 그게 하나뿐인데 안 되는 것이 다 돼. 원극이야. 시간적으로
안 되는 것 없이 다 돼. 시간을 초월해서. 그거를 이제 아미타불에서는 시간적으로 다 되는 거를 무량수라 그러고, 공간적으로 다 원흉원통한 거를 무량광 그러지. 그러니까 내 이 하나짜리를 완전히 체득해서 그 자리에 원래 들어있는 무량수 무량광, 그 아미타불의 경지의 공덕이지. 그게 공덕을 쌓아서 그 자리에 가는 것도 있고 원래 그렇다 이 말이야. 원래 들어있는 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드러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경전에도 보면은 우주 만유를 통해서 은현자재한다 이렇게 쓰죠. 이때 은은 수물은자인데 현자를 조심해야 돼. 현자는 그 현고 학생 부분할 때 현자입니다. 없던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드러날 때는 그 글자를 써야 돼. 현대혈제 현자는 없던 게 드러날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우주선이나 비행기처럼 없던 걸 이렇게 만들어낼 때는 그걸 현대할 때 현자를 쓰지만 원래 들어있는 그 공덕 자리에 들어있는 본연 청장한 자리에 들어있던 무한한 공덕이 드러날 때는 드러날 현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은연자재할 때 그때는 수몰론자와 드러날 현자를 써야 된다는 거. 예. 근데 그게 요새는 한문이 엉망이 돼가지고 막 섞었어요. 막 섞었어. 음. 우리 교전엔 제대로 써 있던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런 거 제가 또 사족을 붙였는데 없던 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본래 본연 청정한 자리에 들어있는 무한한 공덕이 드러난다. 이게 드러난다. 그거를 이제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신 그러지. 그때의 생은 현발지 위생이다. 이렇게 세친모살이 토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생 그러면 뭘 만들어 놔서 생기는 게 아니고 드러내는 거다 이 말이야. 뭐냐 현발이다. 그 현. 은현자세 할 때 현자입니다. 그래서 그 드러내는 거다 이게 불교 공부는. 항상 그래서 그 진공묘에는 이제 오늘 요만큼만 하시고 다 각자가 마음속으로 친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미타불을 친견하냐, 문수보살을 친견하냐,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냐 그래서 저는 아주 젊은 시절에 그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몸소 봤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몸소 보는 쪽으로 요 정도 정리를 하고 계속 더 연마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번 하시죠? 예, 방금 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연결되는 거라서 네.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 지금 공유를 한 내용은 용수보살의 석마하연론입니다. 용수보살의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성품의 공덕은 무시일해로 한결같은 묘유라서 떨쳐 버릴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어째서 그런가? 자성은 자성일 뿐 다른 데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기 아니다. 때문이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 세사님 말씀하고 부합이 되는 것 같아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선택의 문제인데 이 뒤에 보면은 보자 이게 대성기신론에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대성기신론을 풀이한 것이 아까 방금 소개해드린 성마하연론인데 중년스님의 현종론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묘유란 말은 묘유성과 결합이 되어 있다. 이제. 묘유성. 그렇지. 그냥 묘유로 해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자연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현상을 말할 때 묘유를 연결시켜 선택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묘유성과 결합되어 대놓고 현유는 현재 얻을 수 있는 성질 해놓고 또 묘덕과 결합되기 때문에 묘유를 한다 그랬고 그거 좋네. 우리가 육조 해능스님도 보면은 묘유로 용을 삼는 됐거든요. 그 삼는다 그랬잖아. 예. 삼는다. 그러니까 묘유위용이요. 묘유위용. 그러니까 위용이란 말을 풀이할 때 이걸 삼는다로 풀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문에서 이걸 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설이 하모 덕통선사가 덧붙이기는 뒤에 일어나서요. 상이 없어도 모든 상에 걸리지 않으니 이것이 묘유로서 용을 삼는 까닭이다. 역시 묘유 위용 해놓고 그 다음에 하택 신에도 보면은 이제 진공을 채로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데 해서요. 보면 이건 성철 스님도 이런 말씀하고 다 많은 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그래 이제 묘유로 용을 작용을 삼는데 해놓고 뒤에 또 묘유를 뭐라고 덧붙이는가 하면은 묘유는 마하반야요. 진공은 청정열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묘유를 마하반야로 했으니까 그래, 맞아. 공덕영자하고 바로 연결되죠. 그렇지. 공적영지야.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묘유를 마하반야라고 하신 하택 신의 스님이 또 표현은 진공위체 묘유 위용이라 했거든요. 이거 역시 뭐 위니까. 무지선법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삼는다를 이다와 삼는다를 뭐 차별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 한문풀이의 영역이니까 똑같이 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런 용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낱말도 이제 범위를 선택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요. 원래 있는 거다 그래요. 원래 들어있는 거. 어디에 그렇지. 법신 체성의 체자리에 원래 들어있는 거. 그 말이 이제 원어를 보면은 자 보세요. 열애장 그러면 타타 가타 갈바 그러잖아. 가르바. 그게 열애장 할 때 장자는 한문으로 쓰니까 창고장자가 되지만 그 장은 자궁이란 소리예요. 자궁. 열애의 자궁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원래. 그래서 그 열애장이야. 가르바 타타가타 가르바 그래. 가르바는 자궁이란 소리야. 또 공성 그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인도 말이나 독일어나 또 이런 말들은 다 여성 명사가 있어요. 남성 명사가 있고. 그게 원래는 공성이라 공성은 여성 명사야. 그러니까 거기에 뭘 뜻이 있느냐? 무한한 강덕을 다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 같은 그 자궁이라는 뜻이 거기에도 들어있어요. 그 단어 자체에도. 그러니까 그걸 어렵게 생각할지 우리 법신불 자체가 그대로 은혜의 덩어리, 공덕의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게 드러나는 거지. 드러내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방금 제가 요거 하나만 또 속일 거예요. 천태 아까 지자대사의 묘법 현화경 연화경 흔히 법화현이라 하는데 여기도 보면 그래 놨거든요. 실상의 본체를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했는 것 중에 묘유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묘유, 여여, 열반, 열애장, 좋다. 비무, 중도, 제일이의제 이런 식으로 진공하고 차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묘유 그렇지, 자체가 그렇지. 실상인데 했거든요. 근데 오케이. 소성의 노사들은 그냥 진공명요 그래 버리자 이 말이야. 예, 우리끼리 진공명요 예, 그래 맞습니다. 버리란 말이야. 일어났습니다. 밑에 덧붙이기를 천태가 소성의 논사들은 명상에만 집착하여 논쟁을 일으키고
법이 아니라고 하며 남을 비방했다. 대대로 이를 본받고 법의 원수가 되었다. 이래놨거든. 그래서 우리가 명상에 너무 하지 말고, 명상의 낱말 뜻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추측해서 존중해 주자. 와, 그 진선묘색 참 좋다. 묘유. 진선묘색도 있습니다. 예. 그래, 그리고 좋다. 왜 진선묘색이라 하느냐 하면은, 이런 말도 나와요. 구체적으로. 묘유를 배우는 자는 스스로 지극함에 이르렀다고 칭하며 필경공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비방하고 용납하지 못했다고 해요. 보면 밑에 쭉 그런 말 나옵니다. 진선묘색을 왜 쓰느냐, 묘유란 말을 왜 사용하느냐 쭉 여러 가지 해놨어요. 보면은 열애장은 뭐라 하느냐, 불성은 많은 걸 머금고 수용함으로 열애장이 그렇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분이 그렇게 해놨어요. 보면 그러니까 실상은 각가지 실상의 공덕과 작용까지 다 이제 한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걸 참고하시면 그만 우리 좋겠습니다. 모교 공부방에서는 그만 그거를 진공묘유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예, 예. 그래서 특히 묘유란 말을 왜 사용했느냐, 부처님께서 경계 중에 유의 경기를 가진 사람들 위해서는 옳지. 묘유나 진선묘색을 세렸다. 그렇지. 예. 좋다. 예. 자, 겸삼 화이팅이다. 시간이 많이 그래서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이제. 그, 수고했습니다. 그 정리를 딱 하나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교단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로 고정시키고 각자 알아서 하지 말고 그래도 하는 데까지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 모구회에서는 이게 담고 있는 결론은 못 냈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깊은 내용을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많이 가진 셈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은 뭡니까 지금 겸사님? 다음. 지금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자료는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소개는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태사님 말씀이 더 이상 진공묘유 가지고 시간을 너무 하는 것 좀 그렇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만든 자료는 카톡에 올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다음에는 그 경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토 진종 그걸 하는 게 적절하지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혹시 또 다른 생각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음 정토 진종이란 뭐 일본 거로 말하는 거요? 예. 그만치 지금 불교 신앙을 극치로 또 끌어올린 예가 드물어요. 그래서 그걸 봅시다. 꼭 해봅시다. 그거는 다음 주에요. 그럼 다음 하면서 허종화 선생님이 하는 기신론을 가지고 우리가 또 좀 생각하도록 하고. 지금 오늘 요새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나이가 많고 하니까 그 떠날 때도 딱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토니 진종 정토 진정 미타 신앙 이런 것도 좀 해놔야 되겠다 싶어.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진지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행님 잘 들어가시 있어. 예.